두 번째는 이 취미와 동창, 취미 생활을 한다든가 또는 동창 모임이 됐다든가 특정한 모임에 의해서 거기에 나온 여자와 이 상관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경우, 외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거기에 따른 욕구와 이 추억이 결합되는 건데, 즉 취미도 마찬가지고, 취미는 뭡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야. 동창은 뭡니까? 옛날부터 아련한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특정한 모임이라는 걸 자기들은 이런 모임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가는 것이 술 먹는 모임이 됐든 아니면 노는 모임이 됐든 무슨 모임이 됐든 간에 어쨌든 즐겁고 재밌기 때문에 하는 것이 모임이에요. 남자는 모임이라든가 동창이나 취미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이 재미없으니까 안 합니다. 취미생활 재미없는데 합니까? 여자하고 좀 달라요. 취미생활, 동창회, 모임 다 재밌어서 이 재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거 왜 합니까? 여자들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좋아서. 여자들이 동창회 왜 나갑니까? 진짜 예전에 그런 어렸을 때 추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가지고 자기가 예전에 그런 동심이라도 우리가 그런 걸 느끼면서 자기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시 행복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동창회 나옵니다. 여자들 취미활동 왜 합니까? 취미활동을 통해가지고 뭐래요? 일상생활에 내가 더 좋은 감정을 갖고 일상으로 회복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개념보다는 좋은 감정을 위해서 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이 모임 왜 갑니까? 재밌어서 갑니까? 재밌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수다를 떤다든가 함께 뭔가를 한다든가 공동적으로 뭘 하면서 자기의 의미를 훨씬 좋게 만들기 위해서 가는 것이 바로 취미, 동창, 모임 다 똑같아요. 재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감정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남자는 재미 때문에 기분 내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 취미 활동하다가 누구랑 싸웠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놈이 나가든 내가 나가든 둘 중에 하나가 끝장을 내버려요. 동창회 갔어. 동창들한테 내가 보니까 뽀대가 제일 안 나. 그럼 동창이 절대 안 나가요. 동창회 누가 저러 나갑니까? 좀 사회적으로 지위 있고 돈 좀 있고 이런 놈들이 잘 나가요. 그거 없는 애들은 안 나가요. 왜 안 나갑니까? 재미없거든요. 가면. 이게 묘한 특징을, 이 모임도 똑같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만나는 게 취미 동창 모임이에요. 자, 여기에 욕구도 있고 추억도 있어요. 참 재밌고 즐거운 곳이니까 거기에 왠지 가면 좋을 것 같았는데 여자가 한 명이 딱 나타났는데 나를 보고 웃어주네? 나를 보고 웃어주네? 그래서 몇 마디 얘기 나눴더니 여기 웃는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웃는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몇 번 이렇게 했더니 쟤 나 좋아하나 봐. 이렇게 되면서 몇 번 얘기 딱 나눴더니 뭐라 그래요? 내일 놈도 몸 주네? 감사하지. 땡큐지. 그거 거절할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기서는 철저히 어쨌든 취미가 됐던 동창이 됐던 모임이 됐던 간에 여기에서는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기본 판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모임이라는 이런 틀이 만들어져 있어요. 틀. 이 속에는 남자, 뭐 여자, 남자 이런 요렇게 모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이 딱 만들어져 있는데 한 여자가 나와 연결이 딱 된 것뿐이에요. 그러다가 그 여자의 반응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중독이 돼버리게 되면서 나타나는 게 여기는 철부철하게 관계 중독이에요. 섹스는 없어요. 관계 중독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위험해요. 대체적으로 보면 취미활동, 동창 모임에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외도를 걸렸을 때 어떻게든 끝장내고서 집이고 뭐고 그냥 완전히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가장 많은 데가 바로 2번이에요. 그 이유는 뭐가 공유가 되어 있어요? 이 환경이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경이. 그러면은 이 사람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관계상에 이 남편 애도가 취미나 동창이나 모임과 연결이 돼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아까 1번은 그냥 두라 그랬죠. 근데 2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대처를 하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판을 깨야 돼요. 이 판만 깨면 돼요. 이 판을 깨야 돼요. 깨야지 뿔뿔이 흩어질 거 아니에요. 일단은 판을 깨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됩니까? 그렇다고 관계 중독이 치료된 건 아니에요. 일단은 제1 우선순위로 뭐를 해야 되냐면 취미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취미 활동하고 있는 그 판을 깨야 돼요. 일단은.
자, 그래서 이 취미 동창 모임은 첫 번째 뭐를 해야 됩니까? 관계 중독을 이해를 해야 돼요. 관계 중독. 여기서 왜 관계 중독이 발생되는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해가 되시죠? 이런 판이 만들어져서 여기서 삐리릭이 아니죠.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게 아니라 이 여자의 반응에 획 갔구나. 그래서 그 동창 모임에 또는 취미에, 모임에 왜 나왔겠어요? 왜 나왔겠냐고. 한번 생각해요. 거기 왜 나왔을 것 같아요? 자기 감정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집에서 자기 감정을 케어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 나온 거잖아. 여자 혼자 산에 왜 올라갑니까? 집에 있으면 힘드니까 가는 거 아니야. 운동하려고 산에 갑니까? 운동하려고 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여자가 꼭 술 한 잔씩 먹으니까 문제가 되죠. 꼭 뒤풀이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산에 그냥 바로 갔다 바로 집에 오는 사람들은 문제 안 생겨요. 근데 꼭 누군가를 만나서 꼭 뭔가를 해요. 뒤풀이가 꼭 있어요. 그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무조건 먹는지 모르지만 외도가 환경이 딱 조성이 된 거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다 보니까 이 틀을 깨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해야 되는 게 이 관계 중독이 이런 거구나, 왜 이렇게 발생됐구나 하는 이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일단 알아야 돼. 알고 난 다음에 뭘 합니까? 이 취미가 됐던 동창이 됐던 모임이 됐던 이거 틀이라 그래요. 이 틀 또는 환경이죠. 이 환경을 부셔야 돼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있는 도매급으로 싹 다 쓸어 먹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만약에 부회장이야. 그럼 만약에 남편이 회장이야. 그럼 부회장, 집행 그 위원들이 막 다 있어요. 막 줄줄이. 그냥 싹 집에 다 알리는 거야. 그 집마다, 집집마다 싹 다 알리면 거기 아무도 못 나가게 그 집집. 거기 그런 곳인지 몰랐냐? 사실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명예훼손 아니에요. 팔 깨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뽀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재밌게도 요 판이 유지가 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는 줄 아세요? 여기에 남편이 있고 만약에 상간녀가 있어. 요 둘을 홀로다 뽑아내지 않거나 아니면 이 판 전체가 다 깨져요. 요거 다른 사람들도 막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외도의 온상이야. 그럼 이 판 전체가 다 깨져요. 그런데 외도의 온상은 아닌데 요 둘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요 둘을 뽑아버려요. 그냥 못 나오게 해요. 근데 또 하나가 있어요. 요게 요 두 사람이 여기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못 주면 원래는 외도의 온상인데 큰 영향력을 못 주면 둘을 빨리 뽑아내야 여기가 유지가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만약에 어느 정도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거나 뭐 한다면 판 전체를 다 깨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와해가 돼요. 그러면 다른 집 외도도 조금은 좀 덜하게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 틀과 환경에 관련되는 걸 부셔야 돼요. 부셔놔야 돼. 그러면 부셨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남편이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는 남편은 난리가 날 거예요. 그럼 이제 남편의 반응이 또 나오죠, 여기서. 여기는 남편한테 알릴 이유가 없어요. 왜? 이미 판을 깨면서 다 알려졌는데 뭐. 그러니까 남편한테 예고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예고를 하면 안 돼, 판 깰 때는. 예고를 해버리면 판 못 깨게 하는데 모든 걸 다 걸어요. 그래서 집을 버려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판을 왜? 여기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미리 얘기를 해줘버리면은 와이프를 막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뭐부터 합니까? 이혼을 물싸해요. 왜? 이혼해도 와이프는 와이프거든. 남자는 그래요. 오늘 내 이혼 도장 찍었어. 이혼했어. 이혼했어요. 한 달 지났어. 2달 지났어. 이혼했어요. 딸 살아. 그래도 내 와이프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더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만약에 와이프가 다른 남자랑 만약에 재혼한다든가 사귄다든가 하면 뭐가 될 것 같아? 아내가 외도하는 거야. 트라우마를 겪고요. 농담 아닙니다. 지랄이라뇨. 실제 그래요. 그래서 이혼해놓고 전처가 남자 사귄다 그래서 막 칼 들고 설치고 막 얘가 잠을 못 자요 막. 지 옆에 상간녀 끼고 자고, 상간녀가 아니지, 그때는 이혼했으니까. 애인 끼고 자면서도 그거 못 견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남자라서 그래요. 이상해.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내가 이상해.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그건 남자들은 다 알아요.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하게 되면 일단은 그러면 남편의 반응이 나옵니다. 이거 남자들이 보면 이게 기절합니다, 이 얘기.
이거는 알리면 안 돼요. 판부터 깨놓고 봐야 되는 거야, 판부터. 그러면 남편이 알게 되죠. 뭐라고? 판 이미 깼어요, 이미. 뭐 어떻게 할 건데, 이게. 아내가 맡기기 전에 벌써 깨졌어요. 그 아내한테 와서 할 말이 없어져, 그래. 근데 깨기 전에 툭 던져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틀어막는 게 가장 우선순위예요. 이들한테 얘는 뒤져요. 남편 뒤져요. 이거 알려줬다가는. 근데 이미 깨버리고 나면 어떻게 하면 자기가 손수 겨를이 없었기 때문에 뒤지진 않아요. 이해됩니까?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때 남편의 반응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때 뭘 하면 됩니까? 침묵을 지키면 됩니다. 침묵. 또 만나? 또 깨. 또 만나면 또 깨고. 그러니까 미쳐요. 왜? 대답이 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침묵을 지키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다음 문제에 발표하거든. 이제 남편의 반응별 대처법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는 한 번 판 깨고 가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융 쪽에서는 그냥 조용히 알리는 거예요. 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처법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는 한 판 깨고 가야 돼요. 일단 여기서 깨야 돼요. 그거를 미리 알렸다가는 집이 날아가는 수가 있어요. 집이. 즉 한마디로 이혼 위기까지도 가는 수가 있어요. 와이프 막 두드려 패고 난리도 아니에요. 잘못하면. 더 이상 여기서는 와이프 처자식의 개념이 없어요. 여기는 이미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왜냐하면 이 여자에게만 관계 중독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 틀이 재밌는 곳이면 재밌는 곳일수록 특히 이것이 취미나 동창이나 모임이 아주 중요한 여러 사람과 자기 인간관계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거는 상황은 달라요. 자기 인생 전부가 걸린 얘기예요. 그래서 예고 없이 깨야 돼요. 예고 없이. 당일 한 방에 깨야 돼. 한 방에. 이제 그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대신 어떤 게 잘잘못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해야 돼요. 무턱대고 그냥 했다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이 틀 환경에 관련되는 것부터 먼저 깨놓고 남편의 반응에 의해서 가만히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도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남편이 말이 없다. 그럼 조용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분위기 딱 보니까 그럼 또 계속 그래 판 깨냐? 이제 회장한테 뭐 기타 등등 막 연락해가지고 그 와이프한테 연락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남편한테 물어봤냐? 그 회장님 회장님은 여자 없다냐? 내 남편은 보니까 있는 것 같긴 한데, 막. 그 집이요, 개박살나요. 그 회장 집 그만해야 돼, 이제. 피곤해서 못 살아. 어차피 다 예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물들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바이러스가 침투가 됐잖아. 이 둘이 이미 바이러스가 됐으면 이 바다 안 받을 미디어예요. 그만큼 위험한 게 중독이에요. 중독은 엄청나게 바이러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전혀 의외죠. 이거 잘못해가지고 통부역사라는 사람들 한 줄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유야를 만나라고. 예를 들어 동창 모임이야. 초등학교 동창 모임이야. 예를 들어 초등학교 동창을 아예 없애버려야 돼요. 초등학교 동창 누가 만듭니까? 남자들이 만듭니다. 여자 동창회가 있어. 지들끼리만 모여요. 전체 모이고 이러는 거 안 해요. 남자들은요. 전체 모이는 것만 합니다. 지들끼리는 절대 안 모여요. 그래서 남자들 몇 명이 돈 좀 있고 이런 애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동창회 한다 해서 자기들끼리 모임 만들어. 거기 또 여자들 몇 명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방고기반이야. 동창회는. 동창회는 물방고기반이에요. 거기 나가는 여자들은 다 대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와이프도 동창회를 딱 갔어. 초등학교 동창회 가서 갔다 오라 했지. 그럼 남편 뭐하냐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외도 상담해. 그러니까 아무도 연락 안 해요. 아무도 연락 안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명이 잘 들어갔냐, 좋은 시가 오고 막 오고 그랬어요. 내가 남편인데 시 너무 고맙다. 내 와이프랑 같이 이거 보고 있는데 막 이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안 보고. 왜요? 거기는 물방고기만이야. 여기는 모임도 그렇고 동창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요. 만들어 놓는 이유가 뭔데요? 이들이 여기를 왜 오는지를 남자들은 귀신처럼 알아요. 귀신들을 재밌거든. 아니면 취미하고 동창하면서 술 한잔 먹고 노는 거지 아니면 말고. 기면 대박이고. 물론 낚시질하기 딱 좋은데 여기가. 이해되십니까? 왜? 이 틀이 환경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환경이. 그 속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물망으로 들어오는데.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무조건 이유야를 만나라고 이거부터 까야 돼요. 대처법 진짜 웃기죠? 정반대로 갔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초기 대응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고통을 받아요. 여기서 침묵만 지키면 돼요. 말도 못해요. 미치죠? 침묵이 침묵.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남편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 침묵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반응별 대처법대로 차근차근 가면 돼요. 여기가 안 부서졌다? 계속 부시고 있으면 돼요. 침묵 지키면서 부시고. 집에 와서 때려부시다? 거기 가서 더 때려부시고. 그러면 돼요. 간단해요. 무서워요. 저승야차보다도, 야차보다도 더 무서워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워요, 그게. 이해되시죠, 뭐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틀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면 문제가 딱 생겼다는 뭐부터 파악해야 돼요? 여기 멤버들부터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돼요. 멤버가 누군지 뭔지 연락처부터 시작해서 기타 등등 미절구절에 조용히 그거부터 파악해야 돼요. 외도에 관련된 증거 잡으려고 뭐 붙이고 소송 준비하고 그거보다 여기 있는 멤버들 파악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그래야 한 방에 날려버리니까 한 방에. 여자들이다 그러면 그 남편들한테 하나씩 전화해가지고 여기 그런 데인지 혹시 알고 있냐, 여기가 원상인데 너 혹시 알고 있냐. 그러면 그 집 어떻게 되겠어요? 재밌겠다. 하나씩 확실히 깨버리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 남편이 여기 설 수가 없다 치자 이거예요. 이 남편이 여기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은. 대처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옹풍되게 하는 거야. 한 방에. 내 목숨이 왔다 떠오르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 집이 하나 왔다 떠오르게 생겼는데 정확하게 가야 돼요. 이해를 하고 환경 깨고 그리고 반응에 무조건 침묵하고 이렇게만 가면 됩니다. 여기가 바로 취미 동창 모임과 연결되어 있는 욕구와 추억을 가지고 있는 이 판이 만들어지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정돈을 하면 됩니다. 참고를 해두시면 돼요.